수학만 생각하면 활기가 돋고 수학 문제를 풀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오늘의 주인공. 미래의 수학 교사를 꿈꾸는 희찬군에게 수학은 꿈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자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가장 가까운 친구다. 보통 사람들이 막 수포자라는 말도 있듯이 수학을 많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수학을 문제풀이의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있어서 수학은 사실 재미의 요소의 개념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운동 많이 좋아하는 그런 것처럼 뭔가 수학을 즐겼던 것 같아요. 알려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는 공자의 말처럼 수학의 재미를 찾고 즐겼다는 희찬군. 자신만의 방법으로 좋아하는 수학의 꿈을 담아 공부한 결과 고등학교 3년 내내 최상위권 달성은 물론 2017년도 수능에서 자연계열 수학 만점을 받았는데, 과연 희찬군의 공부법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 겨울방학이지만 학과 동기들과 함께 진행하는 연구가 있어 자주 학교에 나온다는 희찬군. 칠판에 수학 문제를 적어놓고 문제 오류는 없는지, 개념 활동은 적합한지 등 열띤 의논을 펼치는데 뭘 연구하고 있는 걸까? 학생들이 수학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보고 서로 만들어온 문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서로 피드백해주고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학 문제를 만들어보고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 이해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는 희찬군. 이렇게 fx 같은 이런 함수 수식이 정해지면 이게 좌표 평면에서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하학적인 내용을 추론하는 게 주가 되잖아, 사실.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춘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수학 공부에 있어 중요한 핵심은 인과관계를 파악한 논리적인 사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학에는 결국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조건들을 어떠한 특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조합을 해내면 결국에 답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답을 구해낸다거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학 개념이나 그런 측면들을 개념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다 보면 암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 그게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 수학 만점자 희찬군의 공부 비결 또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풀이 과정의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한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한 것인지 알아보자. 공부의 왕도 멘토링 소식을 듣고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은 멘티 지원자들이 모였다. 그리고 오늘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멘토.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내가 온 이유는 너네 중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내가 내 공부 방법 같은 거 알려주고 좀 너희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해. 적합한 멘티 선정을 위해 수학 성적을 비롯한 전반적인 공부 고민을 적게 한 후 2개의 수학 문제를 출제,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적도록 했는데, 멘티 지원자들의 개념 활동 실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드디어 멘티를 선정할 시간. 모두가 절실함을 갖고 참여했다는 것을 잘 알기에 멘티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희찬군의 선택을 받게 될 학생은 누구일까? 혹시 오주식 친구가 누구야? 오주식 친구랑 이거를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개념이 응용된 심화 문제가 어렵다는 오주식군.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만점을 받고 싶다. 저를 판단할 때 저는 개념도 아직 부족하고 문제풀이에 대한 스킬도 많이 모자른 편인 것 같아서 이번 멘토링을 통해 그런 점 모두 보완하고 한번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보고자 그런 마음으로 이번 멘토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공부 의지 불태우며 1차 멘토링에 돌입한 두 사람. 일단 너를 뽑은 이유는 그 멘토링 신청 이후에
개념을 어떤 식으로 좀 다져야 되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두 문제를 풀렸잖아. 근데 푼 거를 보니까 이게 어떤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이 문제가 나오는 건지 이거를 좀 알게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식 같은 게 여기저기 써져 있고 좀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 네네. 그리고 어떤 조건을 다른 조건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 같은 게 좀 미숙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너한테 공부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서 선택을 했어. 전곡을 찌르는 멘토의 말에 의지가 불끈. 수학 되게 어렵지? 아, 네, 그쵸. 수학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긴 한데 좀 너무 어려운 편인 것 같습니다. 알았어. 그럼 평소에 수학 공부를 할 때 보통 개념 같은 건 어떻게 공부를 해? 일단 학교 수업 위주로 잘 듣는 편이고요. 수업이랑 그리고 인강도 듣는 편인데,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듣고 그냥 모르는 문제 있으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편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개념 복습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문제부터 바로 풀거든. 해설지를 보면서 그 해설지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고, 내가 이 부분을 못했구나 그런 걸 확인을 하게 되면 해설지의 그 서술 방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고 내가 어떤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진행을 해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설을 읽어보면 점 A를 지나고 두 직선 AB, BC의 수직인 직선 L은 평면 ABC의 수직이고 C가 9위의 점이므로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엇이므로 BCA의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즉 AC랑 BC가 서로 직교한다 라는 표현이 있지. 이걸 통해서 이므로 앞에 있는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 이 결과값 AC랑 BC랑 직교한다는 결과값이 이 이므로에 의한 결과 조건이 되는 거지. 즉 논리 전개 흐름을 읽고 인과관계를 파악한 것이다. 그래서 해설지의 논리 전개 과정을 보면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해설 읽으면서 계속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해야겠네요. 그래서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계속 해설지를 공부를 하니까 이므로,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해설지가 어떤 식으로, 정확한 해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조건들을 논리적으로 배합을 해가지고 어떤 원인으로부터 결국 우리가 답이라는 결론을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라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반복이 돼서 어떤 결과값이 최종적으로 나오는지, 이거를 해설을 통해서 나는 공부를 했었어. 해설지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과목들이랑은 다르게 어떤 개념들로부터 어떤 게 도출되고 어떤 걸로부터 어떤 게 도출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거든.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판단을 해줄 수 있고 그래프의 개형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 사실 우리가 개념을 공부할 때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개념이 어디로부터 나왔고 어떤 개념을 통해서 어떤 개념이 도출되고, 이것들이 서로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개념을 공부할 때도 사실 많이 봤었거든. 그래서 개념에서 그렇게 수학이 그렇게 서술돼 있는 것처럼 해설지에서도 똑같이 어떤 조건을 통해서 어떤 조건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딱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설지를 공부할 때 인과관계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수학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 국어나 영어처럼 언어 같은 부분들은 이제 서술 방식이 어떤 문장 형태로, 그러니까 구어체적인 서술 방식이나 문어체적인 서술 방식 큰 차이가 없는데, 수학의 서술 방식은 분명히 다른 과목과 명확한 차이가 있죠. 수학이라는 과목이 논리적이고 모든 표현이 수나 식이나 어떤 그래프 같은 형태로 압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그 대신 단계마다 그 과정이 많이 생략돼 있고, 그러면서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그것들을 읽었을 때 바로 확 와닿지가 않고, 그러니까 해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해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게 이제 독특한 특징인데, 이런 좀 압축적이고 생략돼 있는 그런 표현들을 읽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수학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해설 보다 보면 이 해설은 자세한데 보통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좀 생략해서 이게 좀
끊어 이렇게 나왔던 해설도 제 기억에 이렇게 있었는데 생략된 부분까지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거 돌을 때 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설을 보면서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게 이 해설지는 이런 부분을 추가하면 정확한 논리 전개를 가진 해설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그리고 또 이 인과관계를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볼 때 먼저 이 인과관계를 공부했던 표시를 문제 옆에다 표시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따로 노트를 제작해서 이런 식의 서술관계가 사용됐구나 이런 거를 표시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은 그 문제의 서술 방식을 공부하는 게 다른 문제들을 풀 때에도 기초적인 내용이 되는 부분들이잖아. 네네.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노트 정리 같은 거를 해가지고 어떤 조건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서술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건이 어떤 선행 조건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면 다른 문제에 응용해서 풀 때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서술 방식을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사실 서술 방식이란 것 자체가 우리가 수학 개념을 정리하는 것처럼 하나의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 문제 풀이를 위한 개념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지. 네. 그리고 형 또 궁금한 게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나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그냥 읽지 않고 조건 같은 걸 파악하지 않고 막상 풀려고 하면 내가 어떤 걸 푸는 거지? 막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서 이 조건들을 파악해서 이 조건들을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 희창군의 문제풀이법 5단계. 먼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읽어본 후 문제풀이에 필요한 조건에 밑줄을 긋는다. 그런 다음 말로 풀어놓은 조건은 수식이나 그래프로 변환한다. 이렇게 정리된 조건과 풀이에 필요한 개념을 모아 인과관계로 나열, 명확한 논리가 전개되도록 풀이를 쓴다. 마지막으로 해설지와 자신의 논리 전개 과정을 비교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희창군은 풀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풀이 실수를 줄이고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거를 서술을 해봄으로써 해설지에 있는 걸 통해서 서술 관계를 확인하는 이런 걸 알려줬잖아. 네. 이거 가지고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 다음에 왔을 때 어땠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독서실에 홀로 남아 공부를 하고 있는 주식군. 평소 같았으면 눈으로 문제를 확인하자마자 풀이에 들어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조건과 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따져가며 풀이를 적었다. 주식군은 오랜만에 수학 공부에 재미를 느꼈다. 혼자서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는 멘티. 멘토에게 물어볼 것이 많다. 멘토 또한 자신의 공부법이 멘티에게 도움이 되는지 무척 궁금한데 두 문제는 풀었거든요. 근데 앞에 확률 문제는 제가 이 문제인데 제가 풀 수 있는 식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멈춰놓고 해설지를 펴봤어요. 보니까 확실히 논리 전개 방식으로 이게 이어져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또 문제를 풀려니까 이 전개 방식이 딱 떠오르기보다는 뭔가 아까 해설지에서 봤던 구체적인 숫자가 먼저 떠올라 그래서 진짜 문제를 외운 것 같이 풀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네. 다시 풀어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긴 하거든 사실. 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우리가 이 논리 전개 방법을 공부함으로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응용 문제라든가 네. 그런 다른 문제들을 푸는 방법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아마 네가 해설을 통해서 공부를 확실하게 한다면 나중에 이런 난이도의 문제라든가 여기서 사용된 논리 전개 방법 같은 거를 사용하는 다른 문제들을 풀 때나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제가 바로 풀어서 맞춘 문제거든요. 문제를 맞추고 해설지를 보니까 해설지도 같은 방식으로 풀었길래 이걸 남에게 설명한다면 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네가 숙제를 한 거를 보니까 네. 그
조건들에 밑줄 치고 그리고 조건들을 수식으로 바꿔보고 네네. 그 다음에 그 바꾼 수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 되게 잘했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놓친 부분이 저번 시간에 내가 네가 쓴 해설이랑 해설지에 있는 해설이랑 논리 전개 과정을 비교를 해보면서 네. 네가 이 뭐이면 뭐뭐이므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써가는 과정이 이 공부 방법의 핵심인 거거든. 그 부분들이 좀 미숙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풀이를 보면 일단 맨 처음에 이 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 및 직선 x는 이 12분의 파이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s라 하면 이렇게 s라는 거를 정의를 했지. 해설에서 정의서. 그래서 s라는 과정을 정의를 하는 부분이 여기 해설에서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설에서 또 직선 y는 a가 s를 2등분함으로 네. 이게 원인 조건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원인 조건을 해설에서 분명하게 밝혀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 그러네요. 직선 y는 a가 s를 2등분함으로 이렇게 해설을 공부함으로써 너의 해설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완벽한 논리 전개 과정을 익힐 수 있다면 이거는 왜 이렇게 되고 이 수식이 왜 이 수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네가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네가 물어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논리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러네요. 네.